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집단 감염도 문제지만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10명의 3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국경 검역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의 유학생.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검역을 통과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료기관에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다니던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니까 자기는 무증상인데 걱정이 돼서 자기 스스로 삼성병원에 가서 검체 검사를 하니까 확진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을 포함해 그제 신규 확진자 76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22명, 10명 중 3명꼴입니다. 유럽 입국자가 18명, 미주 지역 입국자가 4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국내 집단 감염 발병 속도를 넘어선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까지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7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200명 이상이 유증상자인 상황이라 이들 중 확진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럽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증상이 없을 경우엔 시설에 격리하는 대신 공항에서 바로 귀가하고 3일 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증상자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유럽발에 이어 미국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서울시입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현재 질본의 명단을 요청해서 확보한 후에 자가격리를 검토 중에 있으며 방역당국도 미국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강도 높은 검역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정대로라면 이제 열흘 남짓 후엔 개학을 합니다. 교육부가 학교에 특별 소독을 하고 격리 장소도 마련하는 등 개학 전 학교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정작 개학 이후의 방역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교할 때 학생들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년별로 등하교와 쉬는 시간을 다르게 조정하고 수업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생 전체의 등교가 14일간 중지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는데 정작 집단 생활을 최소화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교실을 분만한다든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지금 당장 실시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 간 간격을 1에서 2m까지 벌리라는 학원 지침과 달리 학교에는 최대한 간격을 벌리라고만 했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의 경우 10명 내외 학생들이 서로 떨어져서 최대한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 이보다 배가 넘는 25명 내외 학생들이 이렇게 간격을 벌리고 떨어져 앉을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접촉 거리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손 씻기. 보건교사들은 어린 초등학생에 맞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균도장인데요.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표시가 있어요. 이걸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찍어주면 가서 손을 씻고 오면 됩니다. 그럼 씻을 때? 네.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씻으라는 건가요? 네. 아이들 한쪽만 찍어줘도 정말 배우들 잘 씻고 와요. 기기를 이용해 덜 씻긴 곳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형광용 로션을 손에 이렇게 펴서 바르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묻힌 다음에 평상시에 아이들이 손을 씻는 방법대로 씻고 오라고 이제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면 손톱 아래 또는 엄지손가락 또는 이런 이렇게 접촉면 이런 데가 실제로 형광 물질이 많이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하게 돼요. 전문가들은 또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감염되면 상태가 급속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어젯밤 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고 이 IOC도 공식 발표했는데요.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관저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모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고이케 도쿄도지사, 하시모토 올림픽 담당상까지 관저에 모였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제안했고 바흐 위원장도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연기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021年の夏まで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 IOC도 도쿄올림픽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IOC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열리지만 공식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으로 유지하고 올림픽 성화도 일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개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대회를 열겠다고 IOC는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정 등을 가능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IOC에 요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열어 올림픽 연기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미국 상황 알아봅니다. 공공장소 폐쇄와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LA도 모든 일상이 멈췄습니다. 유명 관광지 헐리우드와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인적이 끊겼는데요. 한인타운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모습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할리우드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LA의 명물인 2층 관광버스도 빈 채로 돌아다닙니다. We don't have nobody. I hope we coming better in a little bit and we'll be fine. But for now, we don't have nobody. No job for nobody. This is really disgusting, the situation. 유명 배우들의 손도장이 있는 이 극장 앞 광장도 폐쇄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미국에선 처음으로 공공장소 폐쇄와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로스앤젤레스. 쇼핑몰, 식당, 극장 등 대부분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 회사도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말리부까지 주요 해변들도 일제히 폐쇄했습니다. 80만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의 생활의 중심지 한인타운도 타격이 큽니다. 또 저희 식당은 걸어서 오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까지 아무도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또 렌트비도 문제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은 곳곳에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 음식이 다 있는데도 괜히 더 이게 장기화되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마켓을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총포상마다 총기를 사두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설 정도입니다. 문제는 사실상의 이번 봉쇄령이 언제 해제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화장지 하나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총과 총알을 사들이는 이유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통화를 하면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통화 스와프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1,100포인트 오름세로 시작해 장중 1,400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한 뒤 현재 시간 오전 11시 현재 1,353포인트 7.2%가 오른 19,955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술주인 나스닥 지수는 388포인트 5.6%가 오른 7,2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증시는 각각 5%,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수는 8%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반드시 막고 국민들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핵심은 기업 살리기입니다.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풀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키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특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유예, 면제는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긴급 재난소득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3차 회의 때 결론 내겠다는 겁니다.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현금성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으로 규정했는데 전 국민에게 줄 거냐, 선별해서 줄 거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선 선별 지급하되 기간 내에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나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는데 전 국민 지급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방향이 결정된 건 없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지난번 1차 지원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었다면 이번 추가 지원은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포함돼서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으로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문에 투입되는지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자금 공급과 금융시장 충격 완화 조치,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어 이번엔 중소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58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합니다. 필요하다면 자구 노력을 전제로 대기업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자금난을 풀기 위한 또 다른 축은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안정펀드는 기존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조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채권을 사들여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불안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만들어집니다. 코스피 200 등 지수 상품에 투자됩니다. 우리 경제 명목 GDP가 약 1,900조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5%에 달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부양카드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불안감을 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안정 조치는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정부는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감이 악순환하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금융권이 참여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한 사람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인데요.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다음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기준 경기지역 전 주민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1인당 10만 원씩 1회에 한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각적 소비 유도를 위해 3개월 안에 소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 소유 재원은 1조 3,64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등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한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1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5,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경기도는 자체 추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가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정부의 그리고 여야 중앙 정치권의 타협과 결단을 좀 앞당기는 그런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경기도의 이번 조치가 정부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소독액으로 방역 작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소독약은 효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6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9호선. 9호선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9호선 모든 역의 승강장과 대합실, 전동차 등에 대한 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업체 중 한 곳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소독액입니다. 2015년 5월에 만들어졌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나 더 지난 소독액입니다. 이달 초부터 어제까지 보름가량을 개화역에서 염창역까지 10개 역사에 걸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21통이 사용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소독액은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분해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있을 거예요. 제조사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회수해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업체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소독액을 구하지 못해 보관하던 제품을 사용했다며 밀봉돼 있어서 효능이 저하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거 못 구한다. 시중에 없다 현재.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선 임시적으로는 쓸 수 있겠다.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의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9호선 측은 경찰에 이 업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모든 방역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조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예상되고요. 충북과 전북, 광주 지역도 한때 나쁨 수준의 먼지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1도, 세종 2도 등으로 내륙 곳곳이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광주 7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아주 큰 폭으로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 22도, 서울이 19도, 강릉 역시 19도, 부산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잔잔하게 일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